네, 그렇다면은 이제 추격 저점 종목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철강 쪽을 조금 선택을 해봤는데요. 네. 사실 좋은 이슈는 아닙니다. 뭐 사실 우리 피해를 받았고 거기에 따른 회복하는 시간에 따라서 좀 반사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간밤에 대만에 또 지진이 또 강력하게 좀 있었거든요. 통상적으로 지진이 나게 되면 이런 뭐 철강이라든지 건설 쪽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온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포스코가 주말 동안에 거의 뭐 8만 명이 넘는 직원들과 함께 복구 작업을 했다라고 하는데, 좀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시일이 이제 6개월 정도로 좀 얘기가 나와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도 훨씬 더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워낙 이제 철강 쪽 같은 경우는 이 침수가 되면 이제 뭐 부식이나 이런 쪽도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상화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이고, 물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워낙 수요에 대한 부분에 물음표가 좀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글로벌 철강 가격들도 조금 하락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글로벌 금속 관련된 종목군들의 이제 시세를 좀 보게 되면 다소 조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철강 가격 자체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단기적인 공급에 대한 타이트한 이슈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는 어쨌든 그 기타 다른 기업들에서는 추가적인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방향으로 좀 방향성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워낙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입지, 뭐 세아제강 같은 경우도 조금 같이 침수가 좀 있었는데, 뭐 이런 이슈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중소형 철강 쪽에서는 나름대로의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가 붙어 있고, 이미 첫 번째 시세는 좀 분출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뭐 한 2~3거래일 정도는 쉬어갈 수 있겠지만 추가적인 상승력은 추가로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뭐 태풍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태풍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 복구하는 작업에는 다소 조금 또 제한이 될 수 있는, 제동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철강 쪽에 대한 이슈로 좀 작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연말에 뭐 최근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이제 관광 수요가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LNG선 수주도 좀 상당 부분 많았죠.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그런 수요 흐름을 봤을 때 어쨌든 좀 긍정적인 시그널 자체는 조금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테마적인 관점에서 철강 섹터 좀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뭐 대동스틸, 뭐 부국스틸, 뭐 이런 금강철강 이런 종목군들이 좀 강한 시세를 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세가 분출이 되면서 상한가를 한번 진입을 했었던 기업들이나 좀 상승하고 이제 단기 차익들이 나오면서 1차적인 눌림목이 나오는 쪽에서는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대동스틸이 오늘 어떻게 움직임이 나오냐에 따라서 전반적인 철강 섹터의 조금의 이런 매수기에는 좀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뭐 저는 만약에 접근한다면 금강철강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포스코 관련된 좀 수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고, 섹터 내에서 좀 가장 강하게 움직였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제 금요일장에서는 워낙 이 종목만 좀 치고 나갔다 보니까 네. 조금 차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 대동이나 이런 종목군들 이제야 막 상한가 진입을 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벌써 거래량이 2번이나 터지면서 매물 라인을 좀 소화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5일선 깨지 않고 움직임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추가적으로 그 이전 고점을 뚫어주면서 충분히 고가 랠리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조금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토픽 좀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픽이 대동스틸이에요? 금강철강이요? 금강철강. 금강철강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포스코의 침수 피해가 단기적일 것이고 철강주 추격 매수 가능하다라는 시점에서 전략을 풀어주셨습니다. 이제 정경민 차장의 저점 매수 들어가 볼게요. 네, 저는 조금 휘발성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좀 이슈머리는 조금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역시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 맞닿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선택을 해서 뭐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뭐 되게 거창한 뭐 얘기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보기엔 그냥 드론 관련된 이런 모빌리티 관련된 이제 그런 종목들이 지난주 말에 이어서 이번 주도 좀 강세에 놓일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지난주에 이어서 뭐 이번 주도 뭐 자율주행 관련된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 뭐 모트렉스 이런 종목도 굉장히 강했었죠. 이런 것들이 연속성을 좀 보일 가능성이 좀 있고, 역시 드론, UAM 뭐
이름도 찬란한 뭐 모빌리티 혁신 뭐 이런 로드맵 뭐 이런 발표가 좀 있다 보니까 뭐 셀온 뉴스가 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강세 국면은 주 초에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이제 국내 최대 방산업 박람회죠.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이 이제 킨텍스에서 있을 예정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 관련된 무기 체계들 그리고 드론, 뭐 UAM 뭐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첨단 기술을 선보이면서 시장에 좀 이슈몰이를 할 가능성도 굉장히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가능하면 또 제가 이 덕후니까 한번 방문을 할 저도 이제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데 네. 지난주에 이제 레벨 3에 해당하는 뭐 자율주행 상용화 연내 추진 이런 얘기 나오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좀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 국면을 이어갔었죠. 그리고 이제 뭐 일부 공원 내에서 자율주행 모빌리티 로봇, 운송 장비 허용 이런 것들이 이제 역시 뭐 샌드박스 해제를 통해서 좀 현실화가 좀 됐었고 2025년까지는 이제 UAM과 드론 여기에 제한 구역의 일부 해제 그리고 2027년부터는 레벨 4에 해당하는 이런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좀 목표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주 초반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강세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하겠고요. 일단 UAM 관련해서는 이제 베셀을 비롯해서 아까 김영민 매니저도 언급을 했었던 네온테크, 뭐 기산텔레콤 이런 종목들 연속성 있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모트렉스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부담스러워요 들어가기에는 뭐 그렇다면 그 아랫단에 있는 뭐 캠시스나 라닉스 사실 이게 무엇이 어떻게 쓰이는지 투자자분들이 별로 안 궁금해하십니다. 그냥 여기에 엮였다는 이유만으로 좀 맞아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종목들 짧게 뭐 익절과 손절, 목표가 딱 사전에 책정을 해두시고 접근하는 이제 그런 전략은 제법 좀 어울리는 이제 그런 종목군이 될 수 있겠고요. 일단은 뭐 마이너 감성의 종목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뭐 반도체, 뭐 2차 전지 이런 쪽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쉽게 좀 이슈몰이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역시 이제 다시 한번 신규 진입자들은 사전에 가격을 좀 미리 정해놓고 대충이라도 좀 정해놓고 접근하시는 전략을 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종목으로는 역시 베셀, 역시 드론과 UAM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그리고 아까 김영민 매니저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네온테크 같은 관련 종목도 한번 눈여겨보실 만하다라고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과 드론에서 투자 포인트를 찾으셨고요. 추격 매수냐 저점 매수냐였는데 추격 매수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관련주로는 베셀과 네온테크를 꼽아주셨습니다.